뉴스에도 나오는 고등학교에 한 명이 부정행위 적발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자살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면에 이제 그런 면을 보고 이제 한 학생이 글을 올렸어요. 그거를 보고 이제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사람들의 그런 의견을 보면 잘 죽었다, 찌질이라는 등 죽은 그 친구 흉을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 라는 글을 보고, 또 상처받은 또래 동급생 친구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사건의 내막을 잘 아는 같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일부는 기사에 완벽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공부 잘하는 A가 공부 못하는 B에게 답안을 보여달라고 부탁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A가 들어주다가 선생님한테 발각되었는데, 일방적으로 A에게 책임을 물었고 결국 복도에서 시험도 못 보고 벌을 섰다. 그리고 나서 투신. 에구, 선생도 학생도 너무 불쌍해. 부정행위로 인한 겹칠 일들과 불투명한 미래,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진정한 어려움과 고난을 느껴보지 못해서 그런 사소한 일에 중리하는 반응에 뭐라고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현재만 있지 윗사람들의 경험은 전혀 없잖아. 가로 열고 이해해줘 라는 글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해서 남주냐 라는, 뭐 고3이 집안에 한 명이 있으면 뭐 TV를 다 치우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숨죽이고, 그게 다 뭐 하는 짓이냐. 고3이 무슨 벼슬이냐. 잘난 체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저는 주로 합니다. 이 글을 올리신 분이 괄호 열고 글을 올린 거를 보면은, 아니 뭐 이 방송을 뭐 전혀 들을 일은 없겠지만은 제가 뭐 답글은 썼어요. 그럴 필요 없으세요. 사실 저희 방송에서 정치 얘기하고 사회 얘기하고 하지만 뭐 그런 얘기하고 고3 제가 댓글로 막 구박하고 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사실 구박하고 그러는 것도 오히려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일면도 있고, 뭐 물론 구박하려는 마음도 진짜 있기도 하고 근데 편하게 해주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게 또 있어요. 뭐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 뭐 고3이라고 그렇게 티 안 내는 집안 쪽이 더 편하게 잘 넘어가더라. 그리고 막 동생들하고 시험 치고 언니 오빠들하고 부모님하고 놀러 가면서 막 이러다가 뭐 나도 갈래 그러면, 에고 너는 뭐 고3인데 뭐 고3이 하루 빼먹는다고 고3이 어디 산삼 되겠냐 뭐 이러면서 정말 여행 훅 가버리고 뭐 이러는 제 친구 있었거든요. 고3 때. 너는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가족여행 가는데 남아서 집에서 공부해. 보통 집들 이러잖아요. 그런데 제 친구네 집은 안 그랬어요. 그 집 어머니가 히트예요. 우리 집은 고3 때 여행 안 갔던 건 이제 고3이라서 여행을 안 간 게 아니라 저희 집 가정 형편이 안 돼서 안 간 것이고, 제 친구네 집은 어머니께서 시험은 이제 내년에도 해도 되고 재수해서 되는데 뭐 시험 못 봤다고 죽지는 않지 않냐.
뭐 시집 가고 그러면 가족들끼리 여행 가는 날, 그런 날 많지 않다. 차 타고 여행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시험이 더 중요하냐. 내년에 봐도 되고, 내후년에 봐도 된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괜찮게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괜찮게 했었어요. 성적이 잘 나와서가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 편하게 공부하는 친구가 성적은 또 계속 잘 나와요. 뭐 공부하다가 TV 좀 시끄러우니까 줄여달라고 그랬다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내가 나가서 뭐 시끄러우니까 TV 좀 줄여주랴 뭐 이러면서, 너 때문에 우리 집이 TV를 다 줄여야 되냐 막 이런 소리 저는 들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실 그게 더 마음이 사실 저는 더 편했어요. 최소한 그런 마음 편안함이 성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뭐 그런데 또 제가 다른 댓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거 고3들 내용인데요. 제가 왜 이 내용을 읽어드리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2005년부터 교육부에서 내신 등급을 1등급이 15% 이상 단 0.1% 넘더라도 감사가 뜬다고 계속 선전을 해왔어. 그래서 선생님들은 내신이 쉽지 않을 거라며 계속 말해왔어. 솔직히 터무니없는 얘기지. 2022년 선배들 말 들어보면 내신 거저먹기로 준다 그랬는데 갑자기 B 고등학교가 내신 부풀리기로 한 것 때문에 제대로 한번 걸려서 갑자기 뜬금없이 내신 15% 이상 감사가 떠서 학교에 압박을 준다느니, 그래서 시험이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어. 물론 나 오늘 같은 점수 18년 동안 살면서 정말 처음 받아본 점수라 나도 정말 뛰어내리고 싶은 심정이었어. 솔직히 내신 껌으로 보고 방심한 내 잘못도 크지. 또 아직은 시험이 안 끝나서 모르지만 1학년, 2학년들도 올해부터 바뀐 대입 체제 때문에 혼란 겪고 있고 내신도 쉽지 않아서 전국 단위 몇 명이 더 죽을 것 같기도 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전국 몇 단위로 몇 명이 더 죽을 것 같다라는 이 문장을 보면 섬찟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학생들이 자살하는 숫자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도 교육 환경에 압박을 받고 뭐 이런 걸 보면 논리상으로는 맞네요. 산술적으로는 몇 명이 더 죽겠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이 이대로 나가는 건 올바른 거야. 갈수록 교육제도가 안정되어야 할 텐데 맨날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바뀌는 우리나라 교육제도 개발도상국인 거야. 교육부에 있는 사람들 이름 듣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올 것 같아. 맨날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실상은 전혀 좋은 쪽으로 바뀌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으니 도대체 저런 일들을 언제까지 계속 해야만 하는 것일까? 너무 가슴 아프다. 마음 심란해. 방금 자다 일어나서
급질한 글이라 앞뒤가 안 맞더라도 용서해줘. 안녕. 이런 글을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요즘 우리 뭐 고3 친구들이 이런 글들을 좀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뭐 어차피 저희 정치 유튜버라 듣지는 않을 겁니다. 아이디 밝힐게요. 가람군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터넷에서 기사 밑에 달려있는 글 보시고 심리적으로 당황하거나 상처받거나 절대 그러지 말라라는, 또 그 글 밑에 글을 단 사람들의 그 비열함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세상에 철없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오히려 동정하시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시고 뭐 잘 죽었다 이런 얘기 쓰는 인간들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그 무서움이 고3 파릇파릇한 학생들의 자살하고 투신한 그 글을 보고서 잘 죽었다라는 글을 쓰는 그 사람도 평소에 자기 친구나 친척이나 누가 다치면 눈물 흘리고 병원 가서 손가락 깁스한 거 보고 눈물 펑펑 흘리고 어떡해 너 많이 아프니 막 이러면서 애정어린 눈빛 보이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공간이 인터넷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공간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인격이 바뀌어서 남의 일이고 간접적인 일이고 자기랑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글을 보고 가슴 아파할 것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글을 막 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더 콧방귀가 나오는 인간들은, 그런데 그거 보고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진정한 어려운 고난을 느껴보지 못해서 사소한 일에서 죽음을 선택하고, 또 이런 말을 넘어서 자식 길러보고 자식을 기르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또 그 어린 학생들이 겪을 고통과 힘듦을 한때는 자신도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학생 시절 나이도 잊어버리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어차피 이 방송 듣지 않으실 테지만 저는 댓글로 답장을 드렸는데 그런 사람들 그냥 무시하시고요. 남일 같지 않네요, 정말. 자기가 사는 사회에서 진정한 어려움,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사소한 고난이라고 생각돼서 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고난에 의해서 힘들어할 때 사람이 힘들고 고난이 닥치고 힘들어, 어려워, 무거워, 지쳐 이렇게 이야기할 땐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는 100만원짜리 고민을 하고 누구는 1000만원짜리 고민을 하고 누구는 1kg짜리 무게를 짊어지고 누구는 100kg짜리를 짊어지고 그런 게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사람은 다 저마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저마다 무게를 느끼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한 청소년 학생의 투신 자살의 글을 읽고서 눈물을 찔끔 흘리기보다는
진정한 어려움, 고난을 느껴보지 못해서 사소한 일에서 나가 죽어라는 인간들이 지들이 무슨 고난을 느껴보고 지들이 무슨 고생을 해봤겠어요. 왜 고생 안 해본 사람의 말투로서 그런 글을 쓰냐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윗사람들의 경험을 전혀 모르잖아. 그 점 이해해줬으면 해. 그럴 필요 없어요. 정말 고난 많이 겪었고 고생 많이 했어요. 가람 군인지 양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참 그런 식으로 뽀가지 없는 리플 다 달고 다니시는, 눈에다가 힘줘야지 막 뭐 이런 그런 어려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글을 다는 세대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청소년은 판단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청소년은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뭐 연예인들 흉내내고 연예인들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판단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투신 자살을 했으면 어른들 잘못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른들 책임인가 보죠. 어른들 책임. 그 청소년들이 판단 능력이 없어 자살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TV 탤런트나 영화 배우나 가수, 연예인 얘기할 게 아니라 뉴스 프로그램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스 프로그램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쁜 얘기들 다 나오는 곳이잖아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어떤 꼬락서니들이든지 뉴스에 다 나오는데 뉴스가 없어져야지. 우리나라 교육이 이대로 가는 게 올바른 거야. 갈수록 교육제도가 안정되어야 할 텐데 우리는 개발도상국인가 라는 이런 말, 학생의 입에서 나온 말, 그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야기도 선진국이라는 이야기도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보다 경제지표가 훨씬 낮은데 그런 나라에도 가보면 사람들 표정은 굉장히 밝습니다. 그런 나라 있어요. 여유 있는 나라 있다랍니다. 있습니다. 말이 잘못 나와요. 지금 열받아가지고 막 말도 막 버벅대고 막. 그렇게 보면 하늘과 땅 사이에 산다는 게 뭐 그렇게 복잡할 게 있느냐라는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경제 지표상으로 보았을 때는 뭐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상위권에 이제 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게 이대로 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가 뭐 미국보다 잘 살겠어요, 뭐 덴마크보다 더 잘 살겠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을 추월하겠어요. 일본을 뭐 추월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실제로 제1세계하고 제3세계의 간격의 점이 점점 늘어나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해요. 제1세기의 마지막으로 진입했던 나라가 오래전에는 1세기에 진입함으로써 탈아시아가 되어버렸다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새로 안 생길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어요. 오래전에 나왔어요. 그런 얘기는. 그렇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언젠가는 일본을 뭐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뭐든 다 때려잡고 싶다라는 희망을 당연히 품죠.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 해봐요. 내가 70살 먹을 때까지 일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죽어라고 허리띠 졸라매고 나중에 딱 나 죽고 나서 보니까 나한테 남은 거라고는 허리띠 졸라맨 자국밖에 없네? 평생 졸라매고 살았더니 이거 그런 거 졸라맨 자국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개발도상국이 꼭 선진국이 되어야 할 이유가 또 뭐겠냐라는 겁니까? 뭐겠냐라는 겁니다. 말도 막 이제 막 뒤에 말도 안 나오고 요즘 가끔 그래요. 당위성이 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 잘 살아보세라는 말이 70년대에서부터 대명제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덤비면 반역자 민족, 반역자에다가 완전히 그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한 번도 질문 안 한 게 왜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잘 사는 건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진짜로 토론 한번 해본 거를 저는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해결이 나지 않는 거예요. 교육제도를 아무리 바꿔봐야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과 제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잘 살아보세 그 생각밖에 없고, 교육이라는 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교육을 시키는 게 잘 살기 위한 방법이라는, 그러면 자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나죠. 잘 살아보기 위한 것인데. 몇 달 전에 프랑스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 문제를 읽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나중에 아니라 이번에 한번 제가 띄워드려 볼게요. 이번 영상에 그냥 띄워드려 볼게요. 많이는 가지고 있는 거는 없는데 일부 다운로드 받은 게 있긴 있거든요. 띄워드려 볼게요. 제가 본 다 내용은 아니지만 일부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몇 달 동안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고 있어요. 과학에 관련된 문제도 심지어 그 숫자상에 뭘 구하시오, 무슨 공식을 써보시오,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고, 과학이 우리한테까지 의미가 뭔가, 내가 그 과학을 공부하려고 하면 너는 지금 그러니까 네가 지금 공부하려는 그 마음 자세가 어떠하냐, 그거를 해서 네가 어떻게 기여하려고 하느냐, 이런 게 질문을, 이러한 질문을 집요하게 던지는 게 시험 문제들이에요. 교육이 왜 필요하고, 그러니까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가 왜 대학을 가고자 하느냐, 졸업 자격 시험이 대입 시험과 같아요. 이 프랑스는 아주 집요하게 묻더라고요. 잊혀지지가 않아서 문제들이, 이게 뒤통수를 그냥 망치로 딱 맞은 것 같은 이게 감정이 들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숫자나 공식이나 이런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로 가득 찬 쉬운 문제는 공부는 가서 하면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 공부 성적 안 나온 놈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남한테
그래,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과정에서 남한테 어떤 피해를 입혀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미 무장되어 있는 놈이라면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냥 딴 거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낫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거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치겠다. 고등학생들이 다 죽었겠어. 오늘 여고생 한 명이 또 죽겠어. 걔 나랑 중학교 같이 나왔어. 얼마나 더 죽어야 우리나라 교육이 바로 서는 걸까? 아이고, 참. 2030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부단하게 애를 씁니다. 시선을 돌려보세요. 중요한 거는 고3입니다. 선생님들. 고3 학생들한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안 듣겠지만은 댓글로서 저는 남기기는 하는데요. 소통하고 일단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아이고. 왜냐하면은 공부가 인생에서 중요한 요소일 수는 있지만 전부가 아니다. 목숨을 끊는다는 게 최선의 방책은 아니다. 가시밭길이라도 밟고 다져서 기름지게 해야 살아남는다. 라는 이 문장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입에서 튀어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른들의 잘못이시고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미안해요. 한 10년 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는 학생이었던 기억들을 살려가면서 입에 거품 물고 욕을 하는 그런 쪽이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 넘고 이렇다 보니 나이라는 건 숫자적 개념이긴 하지만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이제 기성세대야. 사람들이 나보고 생각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사시네요. 라든가 어떤 거 하고 사시네요. 얘기를 해도 나이상으로는 기성세대고 내 친구들이 기성세대가 되어가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나는 입에 거품을 물고 또 욕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여야 하는 나이가 되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필사적으로 찾아봐야 하는 나이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안 보이는 게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막연하게 생각했던 교육 제도에 대해서도 거품 물고 욕하는 부모들을 보면 저기 어머님 아버님 화나신 거는 알겠고 자식 걱정하겠는 것도 알겠는데요. 화만 내실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이쪽에서 고개 숙여서 우리 학생들한테 미안합니다라고 180도로 사주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혹시 교육제도나 이런 거 욕하시기 이전에 지금 세월 지내시면서 교육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신 게 있으시면은 말씀을 좀 해보세요.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이런 질문 좀 해보고 싶어요.
뭐 빈정대느라 그러는 거예요. 빈정대느라. 그 궁금해서 그런 말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진짜로. 아이고. 그리고 지금 고3 학생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세월 제가 살다 보니까 얼마 살진 않았어도 되게 빨리 가더라고요. 지금 뭐 고3 때는 아마 죽어라고 안 가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는 쏠쏠하게 빨리 가요. 청춘 빨리 가고, 원래 또 20대는 휙 가고, 30대는 눈 감았다 뜨면 30대 지나가고 없고, 40대 되면 그냥 세월이 새가 날아가는 속도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은 50대 되면은 또 다시 천천히 간대요. 그러고 나서 60이 지나면 세월이 진짜로 안 간대요. 하루하루가 안 간대요. 하루하루가. 그런데 교육제도를 뚫을 수 있는 뭐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답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론은 이래요. 전에 참 경쟁과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살려면은 남의 머리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밟히지 않으려면은 남을 밟고 일어서야 해. 뭐 이런 지옥 같은 설명이 이제 그만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도 결국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교육부에 있는 사람들도 날고 우긴다라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시험 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데까지는 뭐 주위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뭐 그런 데서 일하려고 제도를 개선하고 뭐 나름대로 의무감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그 제도를 한탄하면서 머리도 많이 썼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 자기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든 교육 제도에 대해서 뭐 분노도 느꼈을 것이고, 뭐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과 고민도 많이 하면서 방법도 내보기도 했을 것이고, 그랬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분명히 근데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육부 사람들을 뭐 변명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교육의 현실이라는 게 어느 날 어느 아침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과 같은 뭐 죽이는 제도가 있어서 뭐 우리에게 해결을 할까? 절대 이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교육 환경이 제대로 바뀐 날은 언제냐? 미치겠어. 고등학생들 이러다 다 죽겠어. 몇 명이 죽어나야 될까? 뭐 이런 문장들 보면은요. 정치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2030 문제 표심을 잡기보다는 우리 고3 학생들이 당장 내년이 되었을 때 분노와 자기들이 재수생으로 보냈던 날들과의 이 갑갑함들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는 것이, 그리고 이 고3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훗날 그러한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뭐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도 또 제 나이 또래 중에서도 분명히 교육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부르짖었을 부모님들도 중에서도 갑자기 애한테 가해 막 수십 가지 시키면서 친구들이 뭐 삐쭉삐쭉 하면서 그러면서 어쩔 수 없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닥치니까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던
그 순환고리를 깨야 되는 거란 것입니다. 누군가 그리고 그렇게 깨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애를 잡아서 조진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성적을 늘려서 대학에 들어가게 해서 뭐 애가 취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취직을 했다고 해서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출세를 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점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애 성적이 어떻게 올리고 할 때 자기가 공부는 알아서 해야겠죠. 지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공부하겠다. 그럴 때 어차피 뭐 그 아이랑 공부에 대한 이야기, 대화 많이 해야 할 것이고, 그런 아이와 얘기하면서 다정한 엄마 아빠 라는 모습 보여주고,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그런 마음 다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럴 때 최소한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패턴이 전국에 지배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살아도 분명히 자기 인생, 행복해지면은 아,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확신이 들고, 그러한 세상이 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교육부 장관이 누가 되든, 무슨 제도가 어떻게 실시가 되든 간에 내신이 몇 퍼센테이지를 어떻게 하든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사람이 목숨을 끊고 그런 일은 없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이유로 자살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에요. 정치인 여러분들, 2030 표를 바라지를 마세요. 지금 우리 학생들을 위한 공약을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나가서 예를 들면은 뭐 줄을 서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전 2030 라인에 줄을 서지 않고요. 소위 말한 고삐리들, 중삐리들 라인에 줄을 씁니다.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벌써 10년은 됐네요. 그때 이제 제 나이가 이제 30 간 넘었을 텐데, 아주머니,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몇 시인가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를 모르겠대요. 제가 그때 나이가 36이었어요. 아줌마였죠. 아줌마인데도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게 우라가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데, 너 핸드폰 없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러고서 시간을 알려줬어요. 네, 시계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참. 어디 가면은 저는 2030 라인에 줄 안 서요. 중삐리, 고삐리 라인에 줄 씁니다. 그 친구들이 맞거든요. 그리고 남의 말 빌려서 정치인하고 그러면은 못 써.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남의 의견을 갖다 쓰면은 자기 의견이 되나? 저는 몰라도 어딘가에서 듣고 저한테 알려준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앵무새잖아요. 앵무새.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생각을 말하고
그러셨으면 합니다.